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천 국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협상 시한 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말 그대로 막판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 건데요. 일단 기존의 고율 관세였던 25%를 피하게 됐습니다. 협상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호관세 우리가 원래 25%를 얘기했었죠. 근데 그걸 갖다 10%포인트 내려서 15%로 낮췄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이걸 보통 품목 관세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25%였거든요. 이것도 역시 15%로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가로 우리는 미국에게 한 3,500달러 정도의 투자 약속을 했죠. 네. 근데 이 부분은 뭐 지금 일본이라든지 EU 같은 나라들에 비하면은 그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아주 강하게 농축산물 시장을 갖다가 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원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다. 네, 추가 개방은 하지 않는다 식으로 결론이 났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이제 품목 관세를 갖다가 부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더 차등,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할까요? 나쁘게 대우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이번 그 협상의 주요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 와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사를 보면은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얘기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이 3,500억 달러의 내용 네네.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관세율을 갖다가 높은 관세율을 고집하는 부분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철강하고 자동차, 뭐 알루미늄 같은 분야들이겠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러스트벨트랑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 몰랐겠다.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농민들도 사실은 주요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랑 이 협상을 할 때 유독 그 농산물 개방,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을 열어라.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관세를 갖다 고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네. 관철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사실 그걸 갖다 강요를 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사실 농산물 시장의 무역 개방도가 이미 98%에 달해요. 미국과의 FTA에 의해서 사실 더 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참모진들 같은 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걸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를 갖다가 지지하는 주요 지지층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의 레토릭을 갖다가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원래 또 그런 성향의 대통령이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발표한 거랑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랑은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정확한 거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게 더 훨씬 정확한 내용일 거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으면 이게 엄청나게 투자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EU가 6천억 달러고요. 네. 일본이 5,500억 달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과의 비교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양국의 대미 무역 흑자 정도가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네. 그런데 일본은 5,500억 달러고요. 우리는 3,500억 달러거든요. 우리가 훨씬 적게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부 사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본이 그 투자하는 5,500억 달러의 그 주도권은 미국이 완전히 쥐고 있어요. 아하.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이런 네. 조건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야를 정했죠. 네, 분야를 일단 정했어요. 네. 일단 3,500억 달러 중에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조선입니다. 네, 그다음에 나중에 반도체, 우리가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원전 이런 쪽으로 딱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주도권은 우리나라에 행사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방금 조선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게 마가, 네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네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협상하면서 마스카라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제시를 했죠. 네네네. S를 하나 더 넣는데 이 S가 뭐냐면 shipbuilding, 그러니까 네네. 미국의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는 프로젝트로 다가간 것이 결국 주효했다. 예,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다른 나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15%로 합의를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세계 주목을 받아왔는데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에게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 네. 막 이렇게 확고한 입장을 밝혀왔고 또 미국은 브라질 같은 경우도 네. 이 정치적인 이슈를 이유 삼아서 시종일관히 압박을 해왔는데 네네네. 인도와 브라질 두 나라 관세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어떤 재판을 두고서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네. 브라질에 대해서 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표현적인 이유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릭스의 주요 국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밀접한 행동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강한 견제를 드러내고 그렇죠. 있다고 보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 정도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인도 역시 비슷해요. 인도는 이제 농산물 시장을 갖다가 개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 네. 이걸 갖다가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인도 역시 브릭스 국가잖아요.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무기 구입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고요. 브릭스의 어떤 중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국가를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자신의 달러 패권에 흠집을 낸다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렇죠. 역시 뭐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어떤 대중국 아니면 대러시아의 어떤 견제 장치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보면 반감을 드러내는 쪽이 브릭스 국가들이니까 또 그중에 대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인도, 브라질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밉상으로 미운털이 여겨질 수가, 바뀌었다. 미운털이 네.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25%라고 했지만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랑의 협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그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쿼드 이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인도랑의 협상을 좀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이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역시 트럼프다운 화끈한 의사 표현이죠. 네네네. 우리 그렇습니다. 정부도 화답을 했고요. 네네. 자, 평론가님, 한미 정상회담 열리면 어떤 얘기들이 오가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이루어진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 전체적으로 논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라건대 지금 자동차 관세라든지 아니면 철강, 뭐 알루미늄 관세를 갖다가 약간씩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들. 네.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갖다가 굳건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잘 그 드러내놓기는 뭐 좀 약간 좀 꺼려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지만 네. 방위비라든지 아하. 뭐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얘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사실 이번은 어떤 협상을 기화로 해서 관세 협상을 기화로 해서 쌍방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라는 존재라는 거는 분명히 인식을 했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을 갖다 먼저 원하기도 한 거고요. 우리나라도 또 사실은 미국의 어떤 구매력이 상당히 필요한 국가니까 수출 네. 위주의 국가니까 그런 쪽에서 상호 호혜적인 어떤 동맹을 주축으로 한 서로 협조 어떻게 하면 협조할 수 있나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빅딜은 끝났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세심하게 조율을 해야 될 텐데요. 한미 관세 협상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네네. 다른 변수는 없을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는 어떤 기조로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당당해야 된다라고 저는 아하, 생각을 네. 해요. 우리만이 미국을 갖다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를 필요로 한다. 뭘 필요로 하냐?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양산 기술, 조선 분야, 2차 전지 분야,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에서 사실 중국을 배제하고 나면 다른 대체 국가가 없는 네. 그런 어떤 강력한 레버리지를 우리도 갖고 있는 거고요. 그건 미국도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뭘 갖다가 양보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주고받는 네. 당당한 협상 이런 기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25%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극적인 협상 결과를 얻게 돼서 한시름을 놓았습니다.